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한결의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참 TV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는데 어제 세 번째 TV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 천하람 또 한교안 후보 두 사람이 김기현 후보를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세 명의 후보가 김기현 후보가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집중 이제 공략하는 문제 상황이었는데요. 뭐 울산 이른바 이제 땅 의혹, 투기 의혹 관련한 이제 그 질의가 계속됐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중요한 문제죠. 공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뭐 이런 부분들로 김기현 의원이 여러 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 지금 울산 KTX 그 땅 문제인데요. 그거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 있었는데 한교안 후보가 어제 판결문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 보도한 울산 MBC PD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 폐기한 그 판결문, 패소한 판결문이에요. 네. 그걸 갖고 왔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지역 언론들에서는 이미 그 의혹 제기들이 있었던 상황인데, 당시에 이제 울산 MBC가 관련 내용들을 보도를 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판결의 결과를 놓고 한 명은 검사 출신이고 한 명은 판사 출신인데 판결문 해석을 두고 이제 정반대 좀 해석을 보였습니다. 아하. 이제 황교안 후보 측은 이 문제 의혹 제기를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라는 이제 내용이 판결문 안에 있는 것은 이 의혹 제기는 사실이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의혹 자체는 뭐 이런 이제 공세를 취했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이 판결문을 그렇게 해석하냐, 아하. 뭐 이렇게 하면서 만약에 지금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정계 은퇴를 하라, 이렇게 이제 반박을 했는데요. 네. 어제 이 공방을 보면 김기현 후보가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정확한 해명을 사실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한 답변은 사실이 아니라면 정계 은퇴하라, 뭐 이렇게 이제 받아치고 있는데, 지금 이제 핵심은 이 도로 설계가 변경된 2007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을 했느냐,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뭐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의원이 당시에 공적인 유치에 있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해명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 문제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울산 그곳에 한번 가겠다라는 얘기도 네. 했습니다. 한교안 후보 측도 이전에 갔다 그러고요. 네. 민주당은 또 관련 TF팀 꾸리겠다 이런 얘기까지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태도가 조금 이제 미묘하게 바뀐 것 같기도 한데요. 애초에는 이건 이제 투기라고 보기 어렵지 않냐라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현장에 직접 가보겠다, 그러니까 이제 판단을 좀 유보하는 쪽으로 돌아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역시 당내에 이 문제를 조사할 진상조사단을 꾸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애초에 이 문제를 좀 2년 전쯤에 제기했던 바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김기현 의원이 소송을 제기했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이제 많은 의혹이 있고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당 차원의 조사단을 설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제 저희 이준석 대표하고 좀 인터뷰를 나누면서 이준석 대표가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게 좀 이상하다, 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직접 가기는 이제 가니까 또 다른 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자, 어제 또 공천 방식 관련해서 내년에 총선 이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신경전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또 등장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물었어요.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할 거냐, 당대표가 되면 하니까 김기현 후보가 대통령이 무인도에서 사시냐, 무인도에 계시냐, 당연히 사시냐. 협의한다라고 하니까 안철수 후보가 기다렸다는 듯이 방금 그 발언은 대통령을 위험하게 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그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얘기하고 있는 헌법 7조를 위반하는 상황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거론을 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어제 이 발언에서 김기현, 뭐 안철수 후보의 표현에 빌리자면 본인의 말로 본인이 어려워진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는데, 사실 이제 관련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뭔가 본인과 대통령의 관계를 공격한다고 생각하고 좀 답변을 너무 쉽게 한 게 아닌가, 굉장히 좀 이게 엄중한 문제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대통령에게 공천 의견을 듣는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천 개입으로 징역 2년 선고받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랑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이른바 이제 국정농단 사건에서 첫 번째 확정 판결이었는데요. 2016년에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친박 후보들을 좀 공천을 받도록 하라라고 지시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체가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거나 당무에 어떤 이제 그 의사를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면 위법이다. 이게 이제 판결문으로 확정이 된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공천을 협의하겠다라는 얘기가 다시 나오니까 사실 요 이제 위법적인 어떤 발상이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관련 쟁점 또 남은 변수 잠시 후 2부에서 하태경 의원과 함께 다시 또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민주당 소식입니다. 자, 어제 이재명 대표가 상임 고문단을 만났는데요. 앞서 비명계 의원들하고 면담하고 초선 모임까지 참석했는데 결국은 당내 결속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저희가 보통 이제 정치권 소식을 표현할 때 당 안팎 이런 표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 내 결속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김원기 건노갑, 이해찬, 임채정, 이용득 5명의 상임 고문들과 국회에서 이제 만나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는데요. 뭐 말씀하신 대로 앞서서는 이제 비명계 의원들과 1대1 면담을 갖기도 했고 그 결과 이제 어제 의총에서 뭐 대표적인 비명계라고 언론이 분류하는 서른 의원이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당하다라는 이제 토론을 하기도 했고요. 뭐 초선 모임들과의 만남도 이제 수시로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회동에서 일치 단결에 한 목소리 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해찬 전 대표가 김대중 DJ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힘을 좀 실어준 모양새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시절에 이를 얘기하면서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야 한다라는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뭐 이게 이제 이 대표에 대한 이런 수사가 이 대표 자체를 잡는 것도 목적이겠지만 이 민주당을 흔들어서 분열시키려는 것이다. 뭐 이런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뭐 이용득 상임 고문 역시 지금 민주당에 비명계가 어디 있느냐. 우리 원팀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습니다. 한편 신중히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네. 건노갑 상임 고문이죠. 선당 후사 정신을 강조를 했습니다. 아마 요거를 좀 풀이해 보면 다음에 다시 뭐 영장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때는 직접 나가서 조사 받아라. 심사 받아라.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미묘한 뒷맛을 남기는 발언이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는 이 대표를 위해 당이 일치 단결을 취해야 하는 게 맞지만 그때 가서는 다시 토의하고 결정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다 예상하듯이 여러 건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또 다른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면 또 다시 이제 뭐 체포를 둘러싼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는 다시 토의해서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뭐 앞선 결들과는 조금 다른 맥락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자, 한편 이재명 대표가 연일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모양새인데요. 아, 여기 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라고 윤석열 대통령 직접 겨냥한 발언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도 기자회견이 지금 준비되어 있는데요. 계속 윤석열 대통령하고 비판을 하는 모습은 계속 보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이겠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이제 특검 수사팀장 시절에 국회에 나와서 했던 유명한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이 그런 거다. 보복하는 상황이다. 이 부분을 이제 분명히 한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영장 체포 동의안 이제 내일 이제 설명을 국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하고 월요일 날 통과하는 걸로 일정이 확정됐는데 그 기간 동안 이 수사가 결국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겨뤘던 본인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자 보복이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어떤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통령실은 입장이 없습니다. 지켜보기를 하고요. 좀 민주당 이야기는 3부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다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독도 관련 이야기입니다. 자, 일본 시네마현이 올해도 다케시마의 날 이거를 열었습니다. 야, 이거 계속 반복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후에 이제 시네마현 마스에시에서 열린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나카노 히데유기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무관을 보낸 거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11년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한국 정부가 11년 연속으로 계속 항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 항의하는데 이러지 마라.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차관급을 계속 보내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뭐
장관급까지 해서 6명이 초청 대상에 올랐다라고 하니까 일본 정부는 이제 한국의 항의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 이제 이런 행사를 열고 있는 건데 이 시네마요는 2005년에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한 이후에 2006년부터 매년 2월 20일에 행사를 열고 있고 올해로 이제 18회째를 맞았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항의 차원에서 일본 대사관을 총괄 공사죠. 초치 조치를 내렸네요. 네, 맞습니다. 불러들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항의를 했는데요. 정부는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중단하고 겸허한 자세로 역사를 좀 직시하라. 이렇게 이제 당부를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일 정부가 강제징용 협의도 이어가고 있고 이런 어쩌면 좀 좀 타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이런 돌발적 행동 자체가 강제징용 협상에 좀 악재가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이거를 네. 원인을 빌미를 제공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보다는 일본 쪽에 키가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행사를 여는 거야 뭐 18년 된 행사니까 일본 차원에서 일본 내 국내적 정치 차원에서 열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건 내가 관료를 보내지 말라라는 그렇죠. 거거든요. 뭐 자기들끼리 하는 건 몰라도 네. 정부에서 호응하지 말아달라 이 말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한일 간의 뭐 역사 문제라든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했어야 이제 마땅한데 사실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이제 뭐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문제 그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뭐 강제징용 협상 이런 것들에서 서로가 이제 좀 키를 높여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어서 일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그날 동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도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월 만에 한미일 해군이 이제 같이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방어 훈련을 했는데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런 기조는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역사 문제라든지 네. 과거사 문제는 별도의 트랙으로 두고 군사적인 어떤 안보 협력 이런 부분을 강화하는 트랙을 따로 두는 그래서 이제 이중 트랙을 가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은 있는 것 같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훈련이에요. 정보를 받아다가 미국에 전달을 해주면 미국이 그거를 분석을 해서 한국과 일본에 다시 보내주는 뭐 이런 이제 훈련인데 예. 이 과정에서 이제 관심을 갖는 건 한국과 일본 간의 직접적인 군사 안보 문제에 대한 정보 교류가 있는 것이냐 훈련 과정에서 뭐 이런 건데 사실 이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소주값 또 맥주값 소식인데 네. 한숨을 금방 쉬었어요. 저도 뭐 비싼 한숨인데 소주 가격이 지금 6,000원까지 오른다. 그러면 야, 소주 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얼마 때부터 소주 가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뭐 1,500원, 2,000원 하던 시절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1,500원 기억을 하죠, 저는. 그리고 이제 보편적으로 소주는 네. 식당에서는 3,000원이다. 그렇죠. 이게 이제 꽤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룰이었는데 네. 그게 이제 4,000원, 5,000원 가더니 6,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라는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이런 인상률은 지금 외환위기 시절이죠. 1998년 11.5%가 인상된 이후에 2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소주 또 맥주 가격이 지난해에도 올랐는데 올해도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이유 뭐가 있을까요? 일단 주세가 인상이 됐고요. 세금. 설명에 따르면 출고 가격도 일부 올랐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원부자재 가격도 올랐고 이 소주를 나르는 물류비 가격도 올랐고 뭐 전기요금도 올랐다 이런 건데 이게 결국에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상승들은 잘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근데 이 가격 인상이 도미노처럼 이어져서 그렇죠. 이제 서민들에게는 어떤 가격으로 체감이 되는 거냐면 소주 가격이 1,000원 올랐다. 이걸로 이제 체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계속적으로 몇 개월 동안 물가가 너무 오른다 하던 이제 상황이 이 부분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체감이 되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주 가격 인상 소식에 정부도 대응하는 모습이에요. 추경호 부총리가 그 세금 오른 만큼 꼭 술값 올려야 되겠냐 이런 지적도 했네요. 네, 근데 이게 역설적인데요. 네.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도 인정을 하면서 이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출고 가격이 인상되는 거에서 소비자가가 배로 더 이상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네. 소주 같은 품목은 국민들이 굉장히 이제 즐겨하는 품목이라면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이나 정책도 중요하지만 각계 협조, 특히 업계 협조를 좀 부탁드린다. 아하. 이렇게 자세를 좀 낮추기도 했습니다. 당부 같기도 한데 또 업계는 압박으로 또 느끼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 최근에 정부가 은행권 또 통신사한테
뭔가 고통 분담 촉구하자 바로 움직임이 났잖아요. 네. 아마 뭐 소주 회사라든지 주류 회사도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이제 정치인은 네. 물가를 이렇게 잡는 건지 난 전혀 몰랐다. 쉽게 잡는다. 네, 이런 표현을 예. 쓰기도 쓰기도 했는데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나 정부 부처에서 한마디를 하면 수년간 이제 업계에서 미뤄왔던 관행들이 한 번에 뭐 말하자면 해결될 것처럼 움직이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지나봐서 평가를 하긴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이런 상황들인데 이게 너무 정가 개입하는 거 아니냐. 또 한쪽에서는 이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은요.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한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입니다.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그 한동훈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뭐 스토킹 혐의거든요. 요번에도 기각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취재를 했는데 네. 그 취재가 뭐 맞느냐 틀리냐 여부를 떠나서 취재한 기자한테 두 번이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고 네. 이런 상황인데 어제 이제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기각을 했습니다. 기각의 이유는 사실 뭐 명확합니다. 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이미 이제 수사 과정을 통해서 확보가 그렇죠. 되어 있다. 증거 인멸로 없다는 거죠. 다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예. 그동안 수사에 충실히 따라왔다. 그리고 피의자의 직업이나 뭐 이런 거를 볼 때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자, 김한 기자도 이제 언론인이고 네. 또 강진구 기자도 뭐 오래 활동한 언론인 네. 기자인데요. 기자 출신이고 지금 대표를 하고 있는데 이 두 번이나 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유사한 혐의로. 네. 그렇다 보니까 혹시 언론인한테 재갈 물리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의 영장 청구 과정도 굉장히 저는 네. 언론민주주의에서 나쁜 과정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당사자인 한동훈 장관이 직접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도 높은 그렇죠. 톤으로 비판을 했고 피해자로 알려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거를 마치 본보기를 보여야 된다는 식으로 이제 공적인 발언을 하면서 네. 이 이제 수사가 시작됐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의 수사 이제 관계자들이나 당국도 두 번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무리수인데 그렇죠. 이런 이제 방법을 취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취재 방법에 있어서 일부 거친 점이 있을 수 있고 취재 내용의 정확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어제 이제 강진구 기자도 그 얘기를 했는데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취재하는다는 이유로 구속 위기에 처한 전례가 없다. 이 자체로 언론의 불행이자 민주주의의 불행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자, 청담동 술자리 의혹 이게 핵심 사유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그 보도했던 시간에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행적 이런 것들은 수사가 지금 되고 있나요? 뭐 그 부분에서 이제 수사가 여전히 미진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뭐 차량 운행 일지, 블랙박스 상황, 그다음에 당의 경찰 경호라인 발동 여부 등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한다. 이런 네. 이제 지적도 일각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 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가 수그러들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수사기관이 지금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유불리를 따져서 어떤 부분은 아예 수사를 하지 않고 어떤 부분은 너무 많이 들여다보고 뭐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면서 이 수사기관 자체가 신뢰성을 잃고 있는 상황. 그래서 그것을 언론이 의심해야 되는 상황을 초래한 거 이거 자체를 이제 반성해야지 이런 보도를 한 언론인들에 대해서 어떤 공격적인 어떤 행정을 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이 점을 좀 명확히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